지난 시간에는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 공부했었는데요. 문화재청이나 문화유산 채널과 같은 누리집 검색하기, 도서관에 가서 문헌 조사하기, 문화유산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를 찾아가 면담하기, 마지막으로 직접 찾아가 현장을 조사하는 답사하기였었어요. 똑소리 나는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고 있지요? 오늘은 지난번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의 문화유산 답사 계획을 세워보려고 해요. 2020년 새해 첫날 우리 친구들은 가족들과 어떤 목표를 세웠나요? 올해 이루고 싶은 일이나 공부 계획도 세웠을 거고요. 건강 유지를 위한 운동이나 용돈 사용하기, 독서 계획도 세웠을 텐데요. 무일푼에서 시작해서 백만장자가 된 미국의 유명한 컨설턴트이자 연설가인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이런 말을 했어요.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은 바로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계획을 세워 일을 추진하는 것이 바로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말이겠지요? 계획 세우기의 중요성을 알았으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교과서 61쪽을 펴니 경우와 모든 친구들이 포위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답사란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조사하는 활동을 뜻하는 것은 알고 있을 텐데요. 대화를 살펴보니 답사를 가고 싶은 장소가 정말 다양하네요. 왜 그곳에 가고 싶다고 하는지 얘기해 볼까요? 현장에서 문화유산을 직접 보면요. 실제 모습이 어떤지, 주변 환경과 어떻게 조화로운지를 비교하면서 살펴볼 수 있고요. 게다가 판소리 명창이 부르는 노래를 온몸으로 체험한다면 감동의 크기가 다를 테지요. 그런 이유로 슬기로운 답사를 위해 어떻게 계획을 세우면 되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왜 답사를 하는지 목적을 분명히 하고요. 그리고 장소를 정해요. 문화유산은 아무 때나 볼 수 없으니 관람 시간을 알아보고 답사 날짜를 정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안전한 답사를 위해 어른 한 분도 꼭 같이 가셔야 해요. 미리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궁금한 점을 적으면 답사 내용이 풍성해지겠지요. 관찰하기나 면담하기, 사진이나 동영상 찍기 등으로 답사 방법을 정하는데 이때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연관지으면 바로 역할 나누기가 되겠지요. 역할을 나누게 되면 일이 중복되지 않으니까 시간이나 노력도 절약할 수 있고요. 빈틈없이 답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생겨요.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을 잘 숙지하면 답사 계획서 완성이네요. 공부한 내용을 적용해보는 시간인데요.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면서 답사 계획서를 완성해볼까요? 답사 계획서 첫 번째는 답사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었잖아요. 왜 답사를 하고 싶은지, 그래서 어디로 갈 건지 친구들의 대화 속에서 우선 찾아보도록 해요. 친구들이 입을 모아 말하고 있는 문화유산은 무엇인가요? 오동무어, 상쇄, 무형 문화재를 떠올렸다면 정확히 찾은 거예요. 바로 병우가 말한 임실필봉동학이지요. 교과서 63쪽에 답사 계획서를 작성할 건데요. 혹시 다른 곳을 답사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좋아요. 지금은 선생님과 함께 계획서를 짜보는 연습을 하는 거니까요. 학습이 끝난 후 부모님과 같이 해도 된답니다. 답사 목적이 정해지면 답사 장소에 대해 사전 조사가 필요한데요.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문화재청에 들어가 임실필봉농악을 검색해보세요. 사회 학습이 다 끝난 뒤에 문화재청 말고도 다른 누리집에도 들어가 보시고요. 이제 자료를 다 검색했으면 계속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할게요.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답사 목적, 답사 장소, 답사 날짜를 적고요. 함께 답사할 사람도 적어요. 이때 어른 한 분과 동행하는데 실제로 답사를 가면 반드시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 명심하시고요. 그런 다음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사할 내용을 적어보세요. 선생님은
이렇게 적어보았어요. 생각이 안 나면 비슷하게 작성해도 좋아요. 답사 방법을 정하면 역할을 나누고요. 역할에 따라 준비물도 계획하면 좋겠지요? 주의할 점은 계획서의 마무리니까 신중하게 정리하시고요. 이제 답사 계획서 세우는 거 어렵지 않지요? 여러분 모두 수고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답사하는 과정을 알아볼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